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5일 전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비서실, 국가안보실 업무 추진비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관련 기사가 쭉 떴는데, 그럼 이게 뭐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한 거는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일간이죠.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했는데, 원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제 합쳐서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의 연간 업무 추진비 예산액이 61억 5,08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3억 7,659만 원, 한 6.1% 정도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일간 6.1%면 연간 그 총액의 뭐 한 7분의 1 정도 됩니다. 초기 치고서는 너무 조금 썼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초기에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했더니 같은 기간에 문재인 정부 초기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적게 쓴 것으로 돼 있는데, 글쎄요, 뭐 몇 천만 원 정도 뭐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 책정되면 업무 추진비는 또 뭐 7, 8월 거 뭐 한 3, 4월에 또 일찍 끌어다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서 쓰면 되는 건데, 문제는 초기에 더 많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오히려 2천만 원을 적게 썼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별로 안 움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제 3억 7,659만 원 중에서 2억 827만 원이 정책 조정 현안 관련 간담회 뭐 이런 거 한 55% 정도 되죠. 이게 이제 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경제 전문가들 자문,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안 간담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논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비용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초청 인사,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8,30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22% 정도 되는군요. 이건 뭐 각계 원로 뭐 이런 사람들 초청했고,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 4,911만 원 13% 정도 되는데, 이건 뭐 대통령 기념식에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각 부서 업무 추진, 이게 이제 뭐 부서 국민 소통 비용 뭐 이런 것들, 이게 3,617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업무 추진비를 특수활동비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는 그 대통령실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로 처리하는 거고요.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정말 무슨 그 일반 공개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특수활동비를 이제 흔히 우리가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근데 대개의 경우 관공서도 영수증은 철회 놓습니다. 공개를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같은 것도 사실은 충분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여기도 우리가 업무 추진비 이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썼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간담회 비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업무 추진비를 뭐 특정 과일 가게에서 뭐 연간 4천만 원을 쓰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또는 그 집행 내역 같은 거 구체적으로 보면 그건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내용 이런 거 갖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 추진비 공개라는 거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청의 경우에도 업무 추진비 내역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업무 추진비 공개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개돼 오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앞으로 이 업무 추진비가 정당하게 집행됐느냐, 제대로 집행됐느냐 여부는 아마 예산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무슨 시민단체들, 이런 데에 의해서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죠. 뭐 문재인 정부 또는 뭐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들은 거기서 검증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개 안 한,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바로 보셔야 되겠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있을 때 바로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이 쭉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특수활동비는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또는 특수활동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또 특수활동비 중에서 공개, 비공개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왔고요.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늘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용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특수활동비가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엄청난 논란이 불거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반에는 특수활동비 전체가 다 공개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옷값으로 쓴 적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최장 30년, 최소 15년 정도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러니까 의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아니, 특수활동비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 간담회, 뭐 어쩌고 이렇게 큰 분류, 대분류식으로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뭐 거기에 사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째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지 못하도록 해놨다. 이래서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특수활동비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잘 아시지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남아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제일 큰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데가 국가정보원이죠. 뭐 그 다음에 검찰, 청와대, 그 다음에 국회도 일부 남겨뒀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과거의 경우에 보면 자기네 직원들 경력금 뭐 이런 거로 주로 나갔습니다. 경력금 같은 거 되게 현금으로 봉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도 국민 세금인데 왜 그런 데 쓰는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책정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 특수활동비는 정말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뭐 알릴 이유가 없는, 또는 알려서는 안 되는 곳, 거기만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저는 인정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거기를 제외하고서 검찰, 경찰, 뭐 청와대 이런 데는요,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국회 당연히 없애야지요. 국회가 무슨 그렇게 특수활동을 한다고요. 없애고 대신 다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면 된다. 수사활동 비공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어떤 특정 그 사건에 관해서 내사를 합니다. 그거 다 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사 활동을 할 때 내사하다가 이거 사건이 안 되네? 그래서 덮을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그걸 만약에 다 공개한다고 치면 검찰이 무슨 사건을 수사하려고, 예를 들어서 야당 뭐 중진 의원 비리 혐의가 있어서 내사를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사건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나중에 공개되면 표적 사정이다, 또는
이거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기획사정하려고 하다 못한 거다. 내지는 왜 야당만 편중돼 있느냐. 그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수사 비용 또는 내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비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너무 비공개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또 그냥 뭐 내사한 사실조차 그냥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업무 추진비에다 넣어서 대신 업무 추진비는 지금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범주에 넣어서 공개를 해라. 저는 그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뭐 수사 경비 뭐 이런 것도 다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빼고는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청와대 같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도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제한은 두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적인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의 업무 추진비 공개 뭐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역대 뭐 문재인 정부 그 전임 정부들과 다르다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뭐 단기적으로 금방 없앨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중기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보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비로 합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에만 남겨놓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 또 공개의 폭 범위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개혁 조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네. 전임 정부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식의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를 포함시켜서 함께 개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